네, 안녕하세요. 권장TV 권심입니다. 요즘 수학 학원도 많고 사고력 수학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학원에 보내야 할지, 어떤 학원이 좋을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어떤 학원에 보내세요 라고 추천해드리진 못하지만 어떤 학원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수학 공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고력 수학을 시작하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꾸준히 길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수학을 처음 접할 때부터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해보게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수학적 힘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수학의 기초 개념이 사고력 수학으로 다져지면 학년에 올라가서도 수학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그 개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학년이라도 중요한 개념들을 활동을 통해서 익히고 사고력을 통해서 응용, 확장하는 힘을 키워야지만 심화 사고가 요구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학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최소 2학년 정도에는 레벨 테스트, 레테를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학원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사고력 수학의 조상이죠. 사고력 수학이 처음 생긴 학원입니다. 이게 CMS인데요. CMS랑 또 CMS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한글로 정확하게 치면은 CMS가 맞고요. 일단은 레벨 테스트를 볼 때 이 문항은 기초학력 20문항, 그리고 사고력 문항 15문항 이렇게 해서 총 35문항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테스트를 보게 되면 바로 채점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저학년들은 기본적으로 주 1회 수업, 그리고 고학년은 기본적으로 주 2회 수업을 권해줍니다.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은 초등과정부터 기프티드 과정을 병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회 기프티드 1회 해서 주 2회 수업이 되는 거죠. 이 기프티드 과정을 병행해서 듣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고학년에 가서도 중고등 가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같이 들을 수만 있다면 병행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기프티드는 무학년제예요. 그러니까 실력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점프업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8명 정원이고 최초의 사고력 수학 학원이기 때문에 역사가 가장 오래됐죠. 그리고 기본 교재를 살펴보면은 본교재 한 권과 부교재 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레벨에 맞는 부교재가 제공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5세 후반부터 테스트를 보기도 하는데, 교과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교과 사고력 수학 학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교과가 많이 그 내용들이 이제 녹아져 있어요. 교구 사용이 가장 많은 학원으로도 유명하고, 사고력도 하면서 교과도 잘 병행해서 균형 있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교구비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밝고 전체적으로 좀 즐겁게 다니면서 수학을 탐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되고 수학 활동을 충분히 하게 되기 때문에 실물을 보고 개념을 탐색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 갑니다. 단순히 지면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뭔가 이 오손도손한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피드백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강점이기도 하고, 교구 사용이 많기 때문에 엄마표로 봐주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유아 같은 경우는 교재가 3권이 끝나면 형성평가를 보고요.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재 한 권이 끝나면 형성평가를 진행해서 평가를 하면서 다시 레벨 점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과정에서 이런 영역에 보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죠. 자, 다음 한번 살펴보면 이제 소마 수학학원인데요. 소마 같은 경우는 지금 6세부터 많이 다닐 수 있고요. 테스트도 역시나 이제 5세 말부터 테스트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한글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어릴 때부터 수에 대한 노출이 되어 있거나 수학적으로 준비된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장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영역별로 골고루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단점이 있자 어떤 특색일 수 있는데, 지필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숙제가 좀 많고 과제가 좀 많은 편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시험이 있는데 조금 더 빡빡해요. 그리고 초1부터는 소마 프리미어 반이 인기거든요. 그래서 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을 병행하는 것이 좋고, 경시 준비로 유명하죠. 그래서 성대 경시를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죠. 네, 팩토와 교재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레벨이 이제 3, 4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좀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 수업 자체가 조금 하드한 편이라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수학이 부담스러워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니게 되면은 레벨에 대한 푸시가 좀 있기 때문에 A반을 올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좀 압박이 있을 수가 있고요. A, B, C, D 반이 있는데 A반이 가장 높고 그리고 최상위 프리미엄 P반이 있죠. 경시를 준비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차별점이자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학원 알아보면 CMS예요.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 보면 교과 20문항 그리고 사고력 10문항으로 되어 있어서 총 30문항에 대해서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역시나 레벨 테스트 후에 바로 면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과지 2장으로 문항별, 난도별, 단원별 문장, 그리고 비문장제별 평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은 1시간 50분가량 되는 것 같고요. 주 1회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일단 월 20만 원씩 분기별로 결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셔틀 운행은 없는 학원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최대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숙제로는 이제 복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교재 내용 그리고 서술형, 수학일기 이런 형태의 과제들이 나가게 됩니다. 교사가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질문을 던져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요. 교과 수업은 무료 수업으로 진행되나 이 질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7세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Y레벨이 제일 유명하고 CMS 같은 경우는 경시보다는 영재원의 색깔을 좀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융합형, 그리고 퍼즐, 게임 전략 등 폭넓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석할 때 보강의 진행이 어렵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레벨업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풀이 과정을 직접 써야 합니다. 본 사고력 수업에 집중을 하고 연상과 교과는 좀 따로 봐줘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었던 게 온라인 학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사진 찍어서 숙제로 제출을 해야 되는 변화로 좀 복잡해졌다라는 평이 좀 생기면서 이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분위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프리 Y 6개 레벨 A, R, C, H, E, S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Y 15개 레벨 W1부터 W50 한 레벨이 3개월 진도이며 3개월마다 형성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음 레벨로 이동하는 형태로 진행돼 있어요. 교재는 한 달에 한 권 정도 사용을 합니다. Y반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기도 하는데 일찍 들어가지 않으면 탑반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레테를 볼 수 있고 그 레테를 본 내용은 6개월간 유효하다고 하죠. 자, 다음으로는 필지 더 클래식입니다. 7세부터 초저, 심화사고력 수학으로 유명한데요. 주 1회 사고력반 그리고 주 2회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경시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회당 2시간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은 회당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선행과 심화로 요즘 좀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이트보드와 마카로 진행하는 그런 골든벨 시간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필즈 더 클래식 설명이었고요. 와이즈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와이즈만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세반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반을 병행하고 있어요. 6세부터 이제 분리가 되고요. 실제 구성은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부모님도 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레벨업이 비교적 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창의적 문제 스타일이 많습니다. 일단은 과학적 사고력을 담은 수학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약간 과학이랑 수학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제 푸는 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아이와 같이 고민하고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학원 선택을 할 때 어떤 학원을 고르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역시나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마인드, 학원의 기본 마인드 그리고 학원의 어떤 교육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더불어 학부모님의 교육관과 어떤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집을 꼭 풀어야 한다기보다 퍼즐을 맞추는 것도 사고력의 증진 과정이죠.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 선택을 할 때 너무 하드한 분위기는 좀 유연한 사고를 이끌어내는데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가 재밌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사고력만 풀리고 그런 수업하는 학원도 조금 별로야. 예를 들어 그냥 지면 위주로 하다 보면은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좀 이해도가 오히려 자후를 봤었을 때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구를 사용하면서 실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아웃풋을 기대하신다면 당연히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은 유지해서 다니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정말 높은 레벨보다가도 아이의 지금 상황에 맞게 레벨에 맞게 들어가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풀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값진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고를 하면서 개념을 확장하고 원리를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재미있게 수학을 가지고 놀이에서 시작해서 도전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스마트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오늘 학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의견이 뭐 이렇다 저렇다 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때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